예, 인베스트 싱가포르 유학원에서 설명하는 싱가포르 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다른 건 아니고요. 고3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다라는 걸 주제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그죠? 영어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영어부터 얘기할까요? 싱가포르에 처음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오차드에 있는 숙소, 마스터룸? 지금 마스터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 하나 빌리고 화장실 이렇게 하나 딸려 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 아주머니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에 사시는. 이제 그 아주머니는 이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있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말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었어. 거의 직접적으로. 그래서 원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영어 학원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영어 학원도 가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1번. 나는 한국이 영어를 제일 잘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멘트는 미끼다. 이미 영어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에 온 거고, 그럼 기본은 된 거고,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 거고, 모든 거를 다 학원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직장이나 한국에 좋은 회사 다녀도 엄청 잘하는 거다. 지금 입학할 때 수준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학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한국처럼 우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는 원어민은 우수하고 한국에 있는 원어민은 우수하지 않냐? 그렇지 않은 거죠. 원어민은 다 똑같은 원어민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경을, 사실은 계획서에는 있어요. 계획서에는 여기 이제 잠깐 보이지만 21살에 IELTS 7.0을 받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저건 안 했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갈 때 영어는요, 전공 영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든 정보보안학과든 빅데이터학과든 경영학과든 전공 영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영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interrupt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 interrupt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런 거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은 돌발 사항, 이런 예외 상황,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interrupt는 때로는 컴퓨터 용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컴퓨터를 쓰다가 어떤 인터럽트 키를 누르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이때 발생되는 어떤 신호들, 그거를 컴퓨터에서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드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드랍이라는 영어는 떨어뜨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보보안을 공부하니까 드롭4가 나왔어. 드롭4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이러스를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롭4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공에만 있는 영어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요. 그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나오는데 유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 발음이 안 좋아요. 유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경세포 이런데, 사실은 유럴넷이라는 말은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거를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걔는 지도학습 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영어 사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영어를 준비할 수도 없고요. 막상 전공을 공부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건 엄청 많다 이거죠.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MPV 이런 용어로 그냥 약자로 얘기해. MPV
화폐의 현재가치법이거든요. 그죠? 현재가치법. 그죠?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은 또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을 갖고 뭔가 화폐의 가치를 계산하는 단순한 계산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경영학과에 나와요. PSB 디플로마, 경영 디플로마에 나오는 거예요, MPV는. 그러니까 영어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영어는 어느 정도 회하고 기본적인 거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본인이 하면 됩니다. 어른이 돼서. 근데 나는 토플을 몇 점을 받고 그 다음에 몇 점을 받고 몇 점을 받고 그러면 딱 한마디 해요. 제가 영어밖에 모르는 바보구나. 우리는 영어밖에 모르는 바보는 70년대는 말이 됐어요. 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항상 미국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과 뭔가를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영어만 해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 대졸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대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대졸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해외 유학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 저도 어렸을 때지만 70년대, 80년대의 해외 유학파는 어떻게 돼요? 대기업 사장했습니다. 전부 다. 거의 뭐 그렇게 잘 나갔던. 근데 그 당시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부모였으면요. 정말 부자였던 거죠. 그죠? 정말 부자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지금 그 당시와 지금 유학 보내는 부모들의 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저희도 그 당시에는 택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을 나갑니까? 어떻게 해외를 나갑니까? 그거 자체도 꿈꿀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하는 거는 IELTS는 5.5, 토플로는 80점 정도 받으면 영어는 그만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영어 강사 시킬 거 아니니까. 그죠? 유학 갔다 왔더니, 영어 강사해. 너무 많죠? 그죠? 그거 아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유학을 가는 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선진 기술 배워서 우리나라에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만 너무 많이 하는 바보는 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시험에 뭐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시험에 페일이 났어요. 그거는 대부분 영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공에 대한 이해, 전공에 나오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영어 강사를 붙여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전공을 공부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답이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공을 영어로 공부하는 건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한국말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를 갖다가 그걸 영어로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저거 먼저, 그죠? 저거 뭐더라? 한글로 된 전공 서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영어로 봐야지 이게 말이 되지. 거꾸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그죠?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원어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그죠? 그리고 일단 요걸 일부러 하고, 아까 이제는 두 번째 주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